이게 여기서 본명이 다른데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 10반에서 살고 있는 전희성입니다. 남쪽에 있을 때는 임지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금 몇이? 25살. 25살. 네. 그다음 우리 많이 예, 현재 남쪽에 6년 이상 강제 옥류되어 있는 김연희 여성 딸 디련군입니다. 현재 나이는 23살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남쪽에서 특히 임지연 씨 여기 본명 전혜성 씨가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신문에도 많이 났고 지금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고 나도 그 궁금증을 갖고서 사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내가 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만나든 함께 만나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언제 뭐 때문에 어떻게 남쪽으로 가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2011년 11월경에 생활적인 경제적 곤란으로 해서 이웃나라로 비버 월경을 하겠습니다. 비버 월경을 해서 중국이 이거지? 예, 중국입니다. 월경을 했다가 이제 2014년 1월에 이제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예. 그래서 2014년 이제 1월부터 2017년 이제 초까지 남조선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중국에서 남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내가 저국을 떠난 게 정말 집을 떠나서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잘못한 거지만 생각하고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정말 환상이라면 환상이지만 그럴 땐 환상을 가지고 남조선에 가면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리라 뭐 이렇게 정말 그럴 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니 그건 좋은데 어떻게 누가 와서 접근했나요? 여기서 접근을 했나요? 그때 이제 남조선 사람이었댔습니다. 네, 남조선 사람이 와서 이제 어디를 와서? 네,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청도 쪽이었대는데 칭다오?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와가지고 이제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래서 저도 찾아왔어요? 예,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이제 아예 거족하는 걸 반대했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 자오전 그분이 찾아왔다. 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구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선뜻 이제 가겠다고 이제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돈 많이 번다 이제 돈 쉽게 번다 이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가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 소개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 여권은 언제 받았어요? 남쪽 여권을 받았죠? 그 여권은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때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여권은 서류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를 태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2명 있었는데 남자들 2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여권인 것도 몰랐습니다. 새파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한문대기를 이렇게 뭐 거기다 무슨 다른 문서 같은 것들도 있는지 문서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 정도 되게 이렇게 짓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그 공항에다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들여보냈구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아니 비행기를 타려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 비행기는 이제 타이에서 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이까지는 기법적으로 가고 타이에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이제 타이에서 여권은 남쪽 여권이었습니까? 그럼 국정원에서 나라에서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었구나.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다 연계가 돼서 중국에서부터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탁탁탁. 그 처음에는 부라카라고 그러나? 부라카가 했는데 결국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다 관여돼서 저 가짜 여권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식이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녘에 얼마나 있었어요?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었으면은 그 어떻게 생활은 처음에 하나원에 가서 뭐 거기에 돈 주는 거 있죠? 돈 안 줍니다. 6천만 원인가 뭐 그 정착금이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이제 가면은 처음에 국정원에 갔다 하나원에 가봤습니다. 하나원에서
현금은 손에 안 지어줍니다. 네. 6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하나원에서 있다가 나가놨습니까? 하나원에서 나가게 될 때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집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려면 집에 그 보증금이 뒤가 났으니까 그거를 다 뒤가고 선에 지어주는 것은 이제 400만 원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브로커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브로커를 아주 거기서 공식으로 아주 내보내는구만. 네. 그런 경우 짜고 한다는 짜고 한다는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에게 3년 생활을 했는데 네. 어떤 솔직한 심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어떤 뭐라고 하나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움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화국 사람이다 하면은 좀 자기들의 신기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원 행운승이 보듯이 딱 보면 이제 거리를 가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의도 가려고 하는데 오케이 가야 되니까 하면은 이제 분명히 알아들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다시 물어본단 말입니다. 공화국 말투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다시 대답을 해주면 기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야 길이나 이렇게 신기한 일을 보면서 정말 그럴 때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긴단 말이다. 나가면 일자리가 놀러있는 게 일자리다. 성실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러는데 저는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남자 국정원에 이런 데서 일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탈북자들도 아마 다 알 겁니다. 말을 해주지 않단 말입니다. 가서 찾아야 되는데 면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접 보러 가면 이제 이거 말투에서 벌써 알니까 조선 동포나 좀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이런 설거지, 남성 사람들은 허드레일. 안 하지 않습니까? 허드레일을. 그런 데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정말 나이프하고 포크가 있다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아나? 이딴 거 가만히 있으면 엄청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이제 월급을 줄 때 기분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랬는데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사에 그걸 다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서 똑같이 이랬는데 이쪽 사람은 180만 원 타는데 저는 왜 100만 원, 110만 원이지?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기나 뭐 그러면 말 끊는단 말이에요. 일하고 만큼 주지 않는 그만큼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 일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하고 이제 길이 나니까 젊은 탈북자들이 유성들 보면 20대, 30대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음지생활 쪽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서 그런 길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음지생활도 해봤던 사람이니까 난 우선 사회 자체가 악감정을 생기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신경나고 답답하고 저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탈북자들 남자들은 도와준다고 특별히 이거 나고 죽겠거나 말면서 싸움도 하고 술 먹으면 그 3년 머물렀다고 그랬죠? 네. 그 처음에는 돈벌이 한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언제 그 환상이 깨졌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나원에서부터 저는 갈 때부터 국정원에 들어간다 말도 안 했고 하나원에 들어간다 말도 안 했고 또 나서 바로 도착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브로커가 거짓말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야 이거 완전 갓해 있는데 이건 무슨 감옥이랑 뭐나 난 돈 벌려고 왔는데 이 많은 시간이 이렇게 더 허비야.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서 괜히 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지연 남쪽에서 전혜정 씨가 여기 와가지고 온갖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네. 특히 그 한 가지 소문은 그 텔레비까지 나왔는데 조선 TV인가 뭐 거기 텔레비까지 나와서 막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성공한 작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틀림없이 납치다. 그 납치설이 많이 이렇게 돌았는데 혹시 북의 보이부라든지 무슨 북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납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선거들이 이제 쟤는 저 자기들 따르면은 저를 이제 성공한 여자다 정말 이제 부풀려서 포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과 날조국으로 해서 솔직히 저도 또 앵무새같이 그런 거짓말을 외웠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그 날조와 거짓말들이 협잡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녀관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남녀관계는 뭐 솔직히 뭐 성인 여자로서는 뭐 남자친구를 만날 있을 수 수가 있지 있겠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그것까지 걸거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게 저곡으로 돌아오는 그 이유가 된 듯이 원인이 된 듯이 말하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란 섹스 영화라고 하나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소문도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아는 전문가 있는데 강은옥이라고 이제 음란이 아니고 그런 이제 성인 방송물 그런 건데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옷은 입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좀 그런 야시시한 옷을 입고 춤추고 극한의 집에 놀래 갔다가 이제 한번 잠깐 이제 재미나니까 얼굴이 펴고 뭐하니? 하고 이렇게 봤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춤춰보라 해가지고 또 제가 조금 할 때부터 여기에 좀 그러니까 춤춘다고 그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너무들이 그자들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조해가지고 정말 모든 걸 좋아하는 데다 덤탱이 씌우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음란한다 그걸 남성 법 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저는 제가 한 거는 그냥 나가 춤추고 그냥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냥 저한테 확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우스운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우선 여기 공민인데 네. 가서 또 이렇게 하나원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그 남쪽에서 여권을 주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소문이 재밌는 소문인데 여기 왔다는 이 이야기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네. 10년 이 영장 이제 체포되면 10년 이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걸 듣긴 했는데 뭐 거기가 뭐 내 소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10년인 것도 없고 1000년인 것도 없고 100년인 것도 없겠습니다. 다시 쳐다볼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나도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있어보자. 임지연 전혜성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으로 갔다. 그 다음에 여기 갔다. 처음에 그 중국으로 갈 때 네. 공화국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 어느 순간 어떤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결심과 그걸 하게 된 계기라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돌아올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댔습니다. 남성 갈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 곤란으로 이제 돈이 이제 약간 자본주의란 게 생각처럼 환상처럼 돈이 막 벌어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돈 이렇게 가지고 벼랑끝까지 가는데 남성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허무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180도라고 그만 좀 우습게 보고 바보 취급하고 거기서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환멸을 느꼈는데 돈은 일자리는 없으니까 돈은 안 벌어지. 거기서부터 야 정말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내 땅이 정말 피눈물 나게 그립다. 매일매일 진짜 술 먹고 울고 굉장히 생각 마음은 벌써 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리고 한면을 느끼고 아무리 제가 뭐 머렉방송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막 웃다간 울고 저 우울증까지 왔단 말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략 방송을 하면서 남들이 부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다 거짓말이구나. 그럴수록 야 정말 집으로 가고 싶다.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 저국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더 갈라지고 진짜 하루도 못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선사에 가서 더 이제 저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신념이 그 기분 놈들이 지어내는 그 거짓말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여기 들어올 때도 그냥 넘어서 들어온 거죠. 네. 그때 들어와 가지고 막바로 집을 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네, 그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몸이 좀 아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식빵 들어다니까 이제 압록강을 헤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살이 너무 세서 막 물 안에서 덜에 타격받고 해가지고 냉 받아가지고 그냥 요리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 치료처럼 병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다리 관절 부었던 거 그거 약 치료 약물 치료 들어가면서 그거 낫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때 몸무게가 43kg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향 치료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집에 바로 왔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몸무게가 13kg, 10kg까지 불었단 말이야. 치료 다 하고 또 이제 저국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간절히 기다리지 않나 가슴 아프게 아픈 병을 달고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를 가슴 아파가면 우리 치료 다 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 다 하고 우리가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혜성 씨가 나간 것도 비법이었고 네. 들어오는 것도 비법이었고 그러면 그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벌도 받고 탄압도 받고 고문도 받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처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저거에 가서 죄값을 받아야지 하면서도 죄값을 받는다는 게 솔직히 저도 무섭다 했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거는 정말 시진 압록강에 탁 들어서 다녀왔으니까 조선 사람입니다. 하는데 눈물 착 흘리면서 막 엉망 다 터졌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그러다가 좀 춥지 않습니까? 이런 군용 더버 그거 씌워주면서 다리 타격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못 걷는단 말입니다. 그 이제 부칙에서 올라와서 정말 추울까봐 그 따뜻한 언덕방에 불 떼주면서 그때 정말 양배추 반찬이랑 고추 반찬이랑 그 돼지고기랑 감자랑 볶은 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하얀 밥에서 주는데 정말 제가 정말 줄줄 흘리면서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생각 뜻밖에도 정말 진짜 욕 한 번 안 하고 그런 죄를 묻는다는 것도 없이 그냥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과 배려를 저한테 베풀어 줬습니다. 거짓말 아닌데 욕 한 번, 큰 소리 한 번 안 쳤습니다. 그냥 고생했다. 솔직히 사람이 자기 가정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집을 같이 해서 나갔다 그러면 너 그동안 뭐라고 살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으니까 그냥 고생했구나. 어떻게 살아? 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앞에서 울면서 진짜 힘들었겠구나. 영타. 정말 얼굴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의 사랑과 배려로 지금은 정말 제가 저국을 떠나서 저게 제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저국을 받들어서 일했던 사람들이랑 같은 처소에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영금 씨 어머니가 김미연이 2011년이니까 그 6년 넘도록 지금 계속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도 남쪽 정부 청사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국내 동포들한테 보도된 걸 보니까 상당히 가슴 찡한 그런 그 투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영금 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12명의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또래 20대 그 여성들 처녀들이 지금 간지 벌써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1년이 넘도록 아무도 못 나오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정신병 걸렸다는 얘기도, 별별 지금 얘기만 무성하지 아무도 이게 지금 법치국가에서 인류 사회에서 이렇게 한 경우는 난 처음이라고 봐요. 인류 역사에서 누구라도 이 면회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면회 못하게 하고, 요즘은 강제로 또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문도 또 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 전혜성 씨가 느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부모님이랑 이제 생이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이별을 하고 이제 하루하루 피눈물 나는 가슴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남성 것들은 무슨 이제 강금에 넣고 일체 외부 출입금지 시키고, 솔직히 저도 거기 있어본 사람으로서 그런 소문을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무슨 자유의사에 따른 무슨 결혼이야 이러면서 강제 결혼시키면서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선 사회 자체가, 남선 사람들 젊은 남녀 자체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해서 힘들어서 결혼들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글쎄 그렇게 가슴 아픈 나라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 결혼이 뭐 이런 그런 거를 지금 완전 그렇게 거짓말을 새기는데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제 또 깊이 거짓말을 세게 해서 또 이제 협작으로 내장질해서 무슨 이제 언론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포장할 게 아닙니까? 또 이제 악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세워가지고 정말 덕분은 그만 썼습니다. 그래 안타깝고 정말 무슨 말을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제입니다. 강제. 저국으로 돌아오려는 처녀들을 강금에다가 발을 묶어놓고 아예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쪽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그 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 김에서 자유국가다 무슨 그랬던 소리.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 그렇게 감금해가지고 1년이 넘도록 또 저 어머니 6년이 되도록 가족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보내주지 않은 거, 그거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완전 모순이 되지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 해외 동포들도 이제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나. 인륜과 천륜을 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 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저도 촌으로서 이거 강제 결혼 소리 나오니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게 결혼이다 하게 되면 이 얼마나 인륜 대사입니까? 자기 한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렇죠. 기회인데. 근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가 기회 때마다 혹시 우리 딸 남자친구 있나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한마디에는 그 정말 가시던 물기를 헤치는 어머니, 자기 신상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딸의 그 앞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인륜 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은 그 어느 어머니를 막론하고 다 가지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그 12명 언니들의 부모님도 역시 그 사랑하는 딸의 장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피눈물 흘리면서 딸을 찾고 있겠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한쪽에서 부모의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받는 그 상인데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체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이젠 뭐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서 이제 나중에 그 인륜 대사까지 그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쓰는 이런 남조선 당국자들,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정말 분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도 이제 언론을 하니까 이 북에 대한 보도들을 하는 거 보면 사실하고 가까운 참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 프로 조선 TV에 나도 그걸 봤는데
또 우리 민족끼리에서도 또 대담한 걸 봤는데 거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합니까? 예, 그 이야기 조작하는 거는 이제 그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조작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 알고는 못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솔직히 저도 검색해봤단 말입니다. 거기 나가기 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뭐라 콜랩이라는 것을 이만감인지 뭔지. 예, 검색해봤는데 좀 제가 그때는 나아 보이더란 말이에요. 정치적 발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지 그래서 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치적 발언을 못 하겠다. 거기에 가족도 있고 신변에도 문제니까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촬영을 탁 시작하면서부터 그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나온 탈북자들도 자기가 겪은 일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놨으니까 다 이제 그 방송 작가라는 자들이 지어낸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지어낸 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연습시킵니까? 아니면 구두로? 써서 연습시킨단 말입니다. 대본이라는 게 이만한 두 개인데 이제 어깨 연습되는 그냥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이미 만들어 네. 놓고 하는구나. 만들어 놓고 앞에 이런 텔레비전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라 이 말이지. 대본이 거기에 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본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제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현 씨 뭐 이래서 이렇게 공화국에는 뭐 술장사와 옷장사 여러 가지 장사가를 한다는데 들어간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잘 보여서 이제 돈도 벌고 뭐 영화 배우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제 꿈에 또 영화 배우가 됐고 하니까 있습니다 하면 그럼 지현 씨가 이렇게 술장사 했던 것처럼 학교 때 술장사 했던 것처럼 하자. 여자는 신선하니까 커가지고 술장사 했다는 걸 먼저 그냥 다 하는 거니까 술장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하자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다 같이 이렇게 또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정말 그걸 제가 이제 한 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쪽으로 또 이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랑 보면은 이제 자기들은 우리 전원 전칭사를 꼭꼭꼭꼭 쏘갑니다. 쏘가서 주석 이렇게 쏘가는데 이제 탈북자들한테는 일체 전칭사를 쓸 수 없으며 공화국이 좋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김일성 주석님 하면 주석 빼고 그냥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하하는 걸 유도를 하는구나.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같이 앉아있으면 거짓말 쓰기는 탈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질적인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걸 저건 안다. 부정할 수 없다. 무조건 부정할 수 없다. 전면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어기서 당시는 이제 뭐 치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벌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탈북자들을 못두머로 저처럼 이제 이렇게 ton에 꼬임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유도해가지고 죄를 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거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형왕이 같은 꼭두각시를 만들어놔서 다시는 저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이만갑이다 조선 TV에 나와서 말하는 그 북국민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부 써준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네요. 네, 제가 직접 그 모락 방송에 가담했던 이제 사람으로서 한 사람당 대본이 이만큼 두께가 됩니다. 근데 그 대본이 그게 그 오늘 촬영한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그거 줍니까? 오늘 촬영한다면 이제 촬영 전날에 이제 초본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대본을 먼저 이제 선전하기로 보냈습니다. 선전해. 제 몫이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럴 때는 별로 안 밀었다고 치는 게 이게 정작 촬영 당일날 그거 쪽대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본이 이만한 걸 TV 조선 측에서 예, TV조선 그 작가들이랑 그거 하다가 이제 녹화를 한 8시간, 9시간, 10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작가들 직접 만나서 봤어요? 예, 작가라는 사람을 직접 봤어요. 마다하면서 그 대본대로 하라고 거짓말 하라고 하는 그 작가들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저는 좀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때요?
벌써 느낌이, 느낌이 아 이거 거짓말 하구나 나보고 거짓말 시키구나 아무리 제가 저보고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기분 좀 없단 말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대본 써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우리가 볼 때. 네 대본 써가지고 하면 그 대본 까먹을까봐 앞에 텔레비까지 띄우는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이 거짓말 방송이지 뭐 결국은. 완전 거짓말 방송이고 교활한 방송 말하다가 막 말씨가 막 이래서 아버지가 병원 의사입니다 하면은 아 기분나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촬영하다 중단하고 또 다시 촬영하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예 하다가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중단. 중단 다시 찍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이만한 이런 카드 이렇게 정서가지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이거 말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네. 식으로 거기 앞에 와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네. 얘기들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용단을 내려서 여기 돌아와서 정말 자신도 얘기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어머니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게임에 의해서 간 사람, 네. 죄를 짓고 간 사람,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우리는 기획 탈북이라고 그러거든. 예, 공작 탈북. 예, 그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게 지금 벌써 아까 하나원 동강에서도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거기서 띄워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브로커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 예, 같이 네, 하는 그런 게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처음 들었는데 예, 기계 네,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녘땅에 있는 동무들 예, 또 남녘땅에 또 일찍 온 사람들 지금 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말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조국의 품에 안겨서 정말 우리 공화국에는 정말 시수적인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당에선 다 백지가 해주고 정말 혁명의 대우에 세워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근데 이제 제가 남조선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은 너는 가면 죽는다. 내가 지금 한 짓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사나? 그게 저랑 제일 친하던 언니 입벌 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도 길했고 주위에 있던 이제 제가 솔직히 좀 힘들고 이렇게 하면 난 집에 갈래 집에 가서 살래 언제든지 갈래 이런 말을 걔는 하면은 길겠단 말입니다. 가면 죽는다. 남선 사람들 자체가 좀 같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제 주위에도 오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두려워서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나를 보라 망설이지 말고 자꾸 우리 공화국의 목소리를 어머니 당의 목소리를 조울질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각오하면 총알도 피한다. 그럼 자기 저국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겁이 나나? 자기 땅에 돌아오지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말한다면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후회하는 건데 우리 김연희 어머니처럼 권철남 아저씨처럼 저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때 떳떳하게 투쟁에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정말 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